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당신은 고작 잠재력의 40%를 썼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비드 고긴스의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행보로 미국을 전율케 한 베스트셀러이며 레전드 멘탈 주인공의 감동 실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정당화하며 살아온 내 자신이 부끄럽고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동력으로 바꾸어 한계를 뛰어넘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임을 깨닫는 순간을 얻길 바랍니다. 아버지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학대와 인종차별, 가난과 장애에 시달렸던 고긴스는 미군 6해공 특수부대 지옥훈련을 모두 완수한 세계 유일의 전사가 되었으며 전사장병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울트라 마라톤, 철인 3종 등 극한의 레이스에 70회 이상 출전했습니다. 또한 17시간 동안 턱걸이 4,000회 이상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철인 중에 철인입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분명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 것은 아니다. 나를 속이는 건 쉽다. 나에게도 아주 그럴듯한 변명이 있었다. 나는 운이 나빴다. 고장난 채 태어난 집에서는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깜둥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우리는 가난했다. 빈민을 위한 임대주택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며 금방이라도 우울증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고 미래의 전망이란 한마디로 엿 같았다. 정말 바닥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다. 그건 유사와 같다. 이 모래는 당신을 집어삼키고 놓아주지 않는다. 삶이 유사와 같다면 그저 부유하듯 살게 된다. 같은 선택을, 당신을 죽이는 손쉬운 선택을 반복하면서 말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선택을 한다. 그것은 뜨고 지는 태양처럼 자연스럽고 중력처럼 본질적이다. 우리의 뇌 배선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동기부여가 헛소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뛰어난 격려의 말도 자기계발 비법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것으로는 뇌의 배선이 달라지지 않는다. 당신 목소리를 증폭시키지도 당신의 삶을 더 낫게 만들지도 않는다. 동기부여로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인생에 주어진 나쁜 패 역시 나의 것이다. 그 패를 바꿀 사람은 나뿐이다. 그래서 나는 고통을 추구했고 괴로움과 사랑에 빠졌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멍청이였던 나 자신을 신이 창조한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게 만들었다. 아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나은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지금도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어디에 살든
직업이 무엇이든, 돈이 얼마나 있든, 당신은 아마 진정한 자기 역량 중 40% 정도만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 모두에게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첫 숨을 쉬었을 때부터 당신에게는 죽을 자격이 생긴다. 또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단 하나의 용사가 될 자격도 생긴다.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 채비를 갖추느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만이 당신 정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능력받기라고 생각하는 일을 성취하는 도전적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책임 거울 만들기. 자신에게 아부 떨지 마라. 자신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있는 그대로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하라. 이것은 자기애를 북돋는 기법이 아니다. 나약한 태도로는 안 된다.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바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책임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꼭 포스트잇이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효과가 없다. 당신의 모든 불안, 꿈, 목표를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에 붙여야 한다. 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면 똑똑하지 않으니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끝. 거울에서 뚱뚱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당신이 되질 않을 뜻이다. 받아들여라. 이런 순간에는 자신에게 불친절해도 괜찮다. 발전을 이루려면 나약한 정신으로는 어림없기 때문이다. 직업적 목표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 생활 습관에 관한 목표든지 살을 빼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운동에 대한 것이든지 5km, 10km 마라톤을 뛴다. 매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그리고 각 단계, 자기 개발을 위해 거쳐야 할 이정표를 포스트잇에 적어라. 이는 당신이 직접 조사하고 목표를 적절히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살을 20kg 빼려 한다면 당신의 첫 번째 포스트잇에 적어야 할 것은 첫 주에 2kg을 감량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포스트잇을 떼어내고 다음 목표를 적어 붙인다.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말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작은 단계에 대한 책임은 직접 지는 것이다. 자기 개발에는 헌신과 자제가 필요하다. 당신이 매일 보는 더러운 거울이 진실을 드러내줄 것이다. 회피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라. 그 거울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라. 뇌를 장악해버려라. 교감신경계는 투쟁도주라는 반사작용을 제어한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낙오자로 살 때처럼 길을 잃고 지치고 힘들 때는 정신의 이 부분이 버스를 운전한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느낌을 맛본 적이 있다. 이른 아침에는 정말 뛰러 가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20분만 뛰고 나면 활력을 느낀다. 그것이 교감신경계의 작용이다. 내가 발견한 것은 정신을 관리하는 방법만 알면 교감신경계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빠져들면 교감 반응이라는 선물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이 어떤 것들을 거쳐 삶의 그 지점까지 왔는지 기억함으로써 극한의 노력에 따르는 고통의 순간을 관리할 수 있다면 도주보다 투쟁을 선택하고 인내하는 데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로써 당신은 교감 반응에 따르는 아드레날린을 이용해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여러 고난을 헤쳐왔고 항상 살아남아 다시 싸웠다는 것을 기억하면 머릿속 대화에는 변화가 생긴다. 자기회의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눈앞에 놓인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체 단련은 사고 과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기에 딱 좋은 실현의 장이다. 운동을 할 때는 초점이 하나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심했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그 결심은 신체적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분 자신의 정신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대한 시험이다. 매 순간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 에너지를 속도를 유지하는 데 이용한다면 기록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정신의 굳은 살을 만드는데 마음을 단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승리는 항상 당신이 1등으로 골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승리란 당신이 평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과거에 당신을 굴복시켰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큰 불을 일으킬 불쏘시개. 아직 의지할 만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보라. 작은 승리가 당신이 음미할 수 있는 쿠키가 된다. 반드시 그것들을 음미해야 한다. 나는 책임 거울을 볼 때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만 작은 승리를 쟁취했을 때는 스스로를 아낌없이 칭찬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칭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공을 새로운 더 큰 성공의 연료로 삼으라는 말이다. 전투가 한창일 때,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 피로와 우울감과 고통과 비참함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영감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불씨를 모아야 큰 불을 만들 수 있다. 40% 한계 조절기를 떼어버려라.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최대한의 능력에서 40%쯤만 발휘한 뒤 포기한다. 최대 한계까지 왔다고 느낄 때도 60%의 능력을 더 갖고 있다. 조절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40%의 규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 삶에는 정확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문제가 있다. 직장이건 학교건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에서건 시험에 드는 느낌을 받을 때면 어느 시점인가는 누구나 약속을 저버리고 목표와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우리의 정신, 마음, 영혼 속 깊이 묻어있는 보물 중 절반도 건드리지 않고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비축해둔 60%를 곧바로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첫 단계는 조절기가 통증과 피로를 선사해 불만을 표시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서 그 대화를 통제할 수 있고 당신이 생각만큼 진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근처에도 못 갔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계속 싸움에 임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보기보다 어렵다. 내 심장에는 빌어먹을 구멍이 있다. 나는 항상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탱크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 인생이 인간의 힘을 온전히 이용하는 일에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는 뜻이었다. 실패를 즐기는 법. 인생에서 실패한 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선물은 없다. 나는 많은 실패를 하면서 실패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 실패에 대한 검시를 자세히 하면 어디를 수정해야 할지, 과제를 달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짐작하는 것이 아니다. 고쳐야 할 일을 검토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해 연구하라. 이후 캘린더를 보고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시도를 할 스케줄을 잡아라. 준비를 할 때는 작전 수행 보고서를 손으로 쓰고 책임 거울을 이용하고 모든 필요한 조정을 하라. 실행할 때가 오면 단련된 마음, 쿠키 단지, 40% 규칙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당신 정신의 일선에 배치하라. 사고방식을 통제하라. 사고 과정을 지배하라. 삶의 모든 것은 빌어먹을 심리전이다. 깨달아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또 실패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고통을 감내하라. 이 단계들을 반복하고 싸움을 계속하라. 만약에 가장 터무니없고 위대한 목표. 당신을 주저앉히는 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당신이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자신과의 대화다. 당신은 자신과의 대화와 함께 일어나고 그것과 함께 걷고 그것과 함께 잠든다. 결국 당신은 자신과의 대화에 따라 행동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을 가장 미워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자기 의심은 삶을 개선하려는 모든 대담한 시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기 의심과 외부의 모든 말을 중화할 수는 있다. 만약이라고 물음으로써 말이다. 만약이란 질문은 당신의 위대함을 의심하는 혹은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날리는 여시다. 만약은 곧 힘이고 허락이다. 허락이 떨어진다면 그것들을 연료로 사용해 가장 대담하고 가장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개자식들이 있으면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고긴스는 인생을 거대한 심리전이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삶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할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니까요.